여기 없습니까? 인사 여기서 나와야 돼. 이게 낫네. 자,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제에서 이제 길이에 대한 정보를 좀 줬어요. 길이에 대한 정보를 좀 준 다음에 일단 QR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QR의 길이. 그럼 이제 우리가 QR의 길이 자체를 이제 구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내야 돼요. QR의 길이. 난 복잡하게 가. 너도 복잡하게 갔구나. 한번 가볼게요. 복잡하게 가는 게 맞죠. 이 문제 자체가 이제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쉬웠으면 여러분이 설마 못 풀 리가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다 똑같은 각이거든요. 닮음으로 가도 돼. 그렇죠? 닮음으로 당연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길이의 비를 이용을 해서, 근데 아마 연산이 좀 복잡했을 거야. 그래서 뭐 닮음으로 가는 건 너희가 알 테니까 삼각비로도 한번 가보자.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될 테니까. 자, QR이라는 길이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QR이라는 길이를 도대체 삼각함수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닮은 삼각함수. 아 삼각함수. 어. 근데 저기서 바로 뭔가 하기에는 안 되지 않나? 바로 뭔가를 하기는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QR과 관계된 건 AR일 수도 있고요, AQ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AR 아니면 AQ인데, 자, 이쪽에도 그림이 뭔가 있거든요. 이쪽에도 그림이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잘 골라야 돼. 이 삼각함수를 표현을 할 텐데, 예를 들어 코사인으로 가면 AQ를 쓸 거고, 사인으로 가면 AR을 쓸 거야. 자, AR로 갈까요? AQ로 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야. 뭘로 가면 좋을까? 센스야. AR, AQ. 저는 AR로 갖긴 했어요. 뭘 것 같아, 지금? A? AQ로 갔어요? 자, 원이야. AR, AQ. AQ. 까비. 왜냐? AR로 가면 얘를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뭔가를 할 게 없는데, AQ로 가면 아직 이게 살아있어, 여기가. 이 그림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볼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생기겠죠. 그래서 AQ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쪽을. 그러면 QR이라는 길이는 AQ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QR의 길이를요? AQ와 삼각비로 표현을 할 거야. 그거. 당연히 코사인을 쓰겠죠. 근데 시컨트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오, 그러니까 시컨트 AQ. 시컨트 AQ?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낯설잖아. 낯서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AQ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게 무슨 짓이에요? 그냥 AQ가 QR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렇죠? AQ가 QR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이건 아시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거 없어요. 얘만 넘긴 거야. 그렇죠? 그래서 QR을 코사인 세타분의 AQ라고 놓을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요. AQ라는 녀석을 또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면 저는 이 길이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가 아직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 그러면 저는 AQ와 A와 이 세타를 가지고 뭔가를 또 표현해보고 싶어. 그러면 AQ라는 녀석은 코시컨트 A. 그러니까 뭐라고? 사인 세타분의 A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죠? 요거는 알아야 돼. 선생님 왜요? 원래 AQ 사인 세타가 A니까. AQ 사인 세타가 A니까. 그쵸? 그러니까 AQ는 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AQ를 사인 세타분의 A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A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A고 여기도 A죠. 자, 여기도 세타가 있고 이제 비로소
명확한 길이를 가진 녀석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 2a랑 여기 2라는 값이랑 여기 세타를 이용해서 사인 값을 또 활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2a라는 녀석을 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분의 얼마 2로 표현이 가능해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요 a를 대체시키자. 1사인 a는 샤샤, 그렇죠?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끝났다. QR이에요. 자, 문제에서 QR을 K라고 하기로 했었죠. 요게 이제 K거든요. 아, QR이 K가 아닌데? 최소값이 K. 최소값이 K. 그러면 요 QR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요 QR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보자. 이 아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분모의 무슨 값을 구하면 돼요? 최대값. 그렇죠. 한마디로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의 이거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면 돼. 쟤를 어. 바꿔요. 이 아이의 최대값. 그럼 뭐 아시죠? 요거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1마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이제 흔히 쓰던 방법대로 C 제곱 C 마이너스 C 세제곱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맞죠? 자, 이거 몇 차식? 3차. 3차식. 이 녀석의 이제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이 아이는 얼마하고 얼마에서? 불마 루트 3분의 1. 불마 루트 3분의 1 네. 그 값대로. 그 값들이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언제? 3분의 루트 그렇죠. 3일 때. 그런데 코사인은 범위가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고 1이 어딜까? 어디? 어디? 모르겠으면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돼. 그쵸? 우리 어차피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은 당연히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마이너스 1하고 이 두 녀석을 대입해보시면 명확할 거예요. 그쵸?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얼마 나오죠? 0. 0. 얘는 그럼 0이겠네. 근데 분모의 0은 될 리가 없겠죠. 아마도 이 녀석이 답일 것 같아요. 자, 3분의 루트 3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보자. 그럼 얼마가 됐죠? 세제곱했어. 3루트 3분의 2? 세제곱했으면 이거 세제곱했으니까 얼마? 3루트 3분의 1. 3. 3분의 루트 3? 분의 1. 3분의 루트 3분의 1? 아니. 3루트 3루트 3분의 1. 3 루트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네. 네. 그래요? 왜냐면은 좀 이따가 돌릴 거라서 아, 돌릴 거라서 3 루트 3분의 1 유리화를 3 루트 3분의 1 이렇게 놓고 그래요. 앞에 거는 마이너스 뒤에 거는 그냥 3분의 루트 3 이렇게? 네. 근데 이거 어차피 또 묶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3분의 루트 어, 3이니라 그럼 루트 3분의 1로 쓰면은 루트 3분의 2. 아 루트 3분의 1을 써서 그러면은 그러면 3 루트 3분의 얼마가 돼요? 2가 나와요?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요 녀석이 이제 뭘 구하면 돼요? 역수.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따라서 이 아이의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4K 하는데 4K 제곱이야. 이거 제곱한 다음에 4를 곱했으니까 날라가고 27. 3, 27. 자, 이런 식. 물론 닮음 써도 돼. 당연히 쓰면 되죠.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 잘 쓰갔었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닮음으로 푸는 건 우리가 워낙에 잘 할 거라고 믿으니까 삼각비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각도 주어지고 각도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각도 세팅하고 닮음이니까 적당히 연결고리 찾아서 쭉 가서 결과적으로 이 길이를 써먹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근데 우리가 A, R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루트 3이라는 게 이 문제 푸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얘와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우면 결국 2라는 길이를 활용할 수 있었으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선택이에요. 보시면 이거 같고요. 자, 요걸 이제 빼먹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방정식은 보시면 우리가 단순하게 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나누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나누는 경우는 초월함수처럼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하지만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효율성이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문제를 풀다가 자, 요거 4-2번에서 그때 우리가 계산한 값에서 희한하게 증가 감소가 이렇게 되는데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의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도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지인 중에 좀 잘하는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 문제를 아무리 그래프를 그려도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데 그게 정말 맞나요? 했더니 실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시에서는 제 지인 중에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께서 200만원짜리 과외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걸 왜 그래프를 그리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의 의도는 출제자조차도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지 않는 문제여서 이게 이제 옛날에 유행하는 문제예요. 본인이 그 학창 시절. 와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이 좀 연세가 50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학력고사 아니에요? 그쵸 그 시절이야. 학력고사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추리를 딱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풀어야 된대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깔끔하게 범위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값 대입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값 찾으면 끝이래요. 그래프 그리지 않고 애초에 그래프를 그리려는 의도가 없는 문제래요. 본인도 그래프를 그리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대요. 그 어린 시절에. 그리고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의도로 출제되지 않았구나라고 인정을 하셨대요. 왜냐면 이게 삼각함수기 때문에 삼각함수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x좌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딱 저도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삼각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왜 그릴 생각을 하냐요. 생각해보니까 제 머릿속에 삼각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기억이 없는 거야. 삼각함수 문제는 내가 정리한 건 뭐냐. 삼각함수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 깔끔하게 뭘로 풀자? 연산으로 풀자.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않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분뿐만 아니고요. 제 예전에 이제 다니던 학원 원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에 나오셨고 경시대회 대상 출신이에요. 그분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분 또한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삼각함수는 그래프 그리려고 하지 말라고. 정신 건강에 해롭대요. 물론 이제 그분의 말은 다른 표현인데 너무 적나라해서 19금이라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과격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른이니까 괜찮은데 너희들이 문화적,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분의 말을 고지고대로 전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소관계 증가함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극값을 가지는 미분계수가 0인 값을 찾고 나면 그 값들을 딱딱딱 대입해서 그 중에 큰 거 작은 거 그냥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입니다. 그때 우리가 막 연산 열심히 풀었어요. 연산 열심히 풀었는데 여러분이 딱 가고 나서 그렇게밖에 풀 수 없을까? 라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반성을 했어요. 왜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났을까라고 반성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풀이는 요 방법이에요. 자, 좀 가볼게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k의 x가 뿔마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녀석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줬어요. 그래서 k의 x 마이너스 2 kx 플러스 2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후회했다니까. 너희를 왜 너희랑 할 때는 이게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세요. 접선대로. 이게 x거든요. 그렇죠?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0부터 아, 여기 1인 지점까지거든요. 한마디로 이 아이의 그래프는 저 저번에 이거 했잖아. 여기만 존재해요. 그렇죠? 다른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이 직선보다는 뭐하고 이 직선보다는 뭐하고 작으면 양심대. 여기에 2라는 값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요 아래도 2라는 값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안 되겠군요. 얘는 k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k의 범위만 정하면 되거든요. 얘가 만약 이렇게 됐다고 치자.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두 개의 직선이 여기가 2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위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와이퍼처럼.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되면 만족하죠? 맞죠?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거,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언제까지만 가능해? 얘가 요 지점까지만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와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k의 값은 얘는 k가 얼마일 때예요? 0일 때. 그렇죠? 0까지도 돼요. 왜?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k의 값은 양수 K라서 양수 그러면 여기는 등호 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을 구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한 칸에 두 칸이 칸이. 지금 한 칸에 두 칸이 자, 여기서 접하는 케이스가 나올까 안 나올까만 고민하시면 돼요. 나오면 나와요? 네. 자, 그냥 해보자. 이 녀석이 요게 되면 기울기는 한 칸에 두 칸이. 2가 되는 거야. 그쵸? 2. 그쵸? 2. 그쵸? 그러면 이 직선은 2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쵸? 자, 얘는 뭐야? 이 점을 지나갔죠. 지나겠죠? 네.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뭐 접하거나 그런 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당연히 없죠. 왜냐면 이거 증가함수기 때문에.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팅되면서 이 점을 지나는 경우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기울기가 커지는 값의 한계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 2.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는 거기가 됩니다. 어떻게 풀었어요? 자, 요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연산으로 풀면 저번 같은 결과가 벌어져요. 그렇죠? 저번 되게 복잡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후회했어. 너희 보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이거 아닌데 하면서 혼자 저걸 일단 써놓고 여기까지 써놓고 뭘까 하다가 얘를 보니까 뭔가 선명하게 딱 보였어요. 너희 그런 경험 없지? 있나? 딱 보자마자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선명하게 들어가면서 있어요. 이 주변이 약간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 얘가 약간 돌출되면서 딱 뭔가 있어. 너희 매지가이 안 해봤죠? 그게 뭐예요? 모르지. 매지가이라고 있어. 이 그림 안에 눈동자 두 개를 이렇게 하면 갑자기 입체적으로 뭔가가 드러나는 그런 거 있어. 뭐냐면 사시를 만드는 게. 내 눈동자 있잖아요. 눈동자를 근데 이거 어떻게 아니야. 넘어가. 자, 궁금하면 유튜브에 매지가이 쳐봐. 자, 친절하게 알려줘. 모의고사 풀 때 그래요. 그럼 뭐 갑자기 순간적으로 띵 하고 반짝반짝거려요.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이제 오늘 속도와 가속도 얘기 좀 해볼게요. 원이 좋아하는 거 나온다? 기아? 벡터. 그래요? 불리한데? 자, 원이 좋아하는 벡터가 나와요. 자, 한번 우리 공부 좀 해볼게요. 속도, 가속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전까지 들었어. 수업을. 나 1학기 때부터 같이 하고 자, 우리가 내전까지 했잖아. 수트에서 미분을 배운 다음에 도함수를 배운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을 쭉 진행을 하면서
접선의 방정식도 공부하고 극대익소,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똑같이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함수의 활용 2에서 뭘 배우냐면 위치, 속도, 가속도 요걸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걸 똑같이 이어받아서 위치, 속도, 가속도를 공부하는데 미적분에서는 위치는 거의 의미 없음이 돼요. 왜? 너무 쉬워서. 근데 위치가 의미를 부여받는 시점이 오죠. 정적분, 부정적분으로 넘어가면 위치가 이제 다시 또 의미 부여가 되죠. 초기 위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위치의 변화량, 이동 거리 이런 거 나올 거야. 하지만 이쪽 파트에서 다루는 건 순수하게 뭐야? 속도와 가속도. 이 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XT라는 녀석과 VT라는 녀석과 AT라는 녀석을 공부를 했어요. VT는 뭐죠? X 프라임 T예요. AT는 뭐죠? V 프라임 T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전부 다 수직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선 운동이라는 거죠. 직선 운동.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직선 운동.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도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단지 차이는 있겠죠. 위치 함수가 원래 다 항식이었어. 넓어지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수, 로그, 삼각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의 함수들이 다 들어오겠죠. 매개분수도 들어오고 음함수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요? 미분, 미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계도 함수라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함수들을 미분하고 또 미분해서 속도하고 가속도를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이건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미분 때리면 돼요. 미분해서 그냥 문제 따라락 풀고 그러면 돼요. 예를 들어 책에 보시면 없네. 너무 쉬워서 건드리지도 않는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억만 살짝 살포시 언급하고 갈게요. 자,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이다라는 뜻은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정지. 거리에서 정지, 또 방향이 분소운동. 방향. 바뀔 수 있는,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속도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쭉 가다가 갑자기 멈췄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부호가 많이 바뀌면 뭘 하겠어? 방향 전환을 하겠죠. 네. 그렇죠? 속도가 0이면 일단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일단 멈췄으니까. 그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당연히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렇죠?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알제인. 등가속 운동. 뭐가? 알제인. 알짜임? 모르는 애들 있잖아. 알제인 몰라 알제인. 다친 힘. 인가? 할 알제인. 수 있는 힘인가? 자,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등가속 운동. 그건 당연히. 등속 아니야? 등속. 아니, 가속도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속도가 일정이에요. 속도가 일정이에요. 일정해요? 오, 그렇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래. 순간 변화. 등속 운동. 그래. 그렇죠? 등속 운동은 얘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수직선상에서 속도가 0이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원점을 언제 통과하고 원점을 몇 번 지나고 방향 전환이 몇 번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너무 수준 떨어지니까. 물론 이제 이 아이들을 이용한 미분을 이용한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주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출제되는 녀석은 뭐냐면 평면이에요. 이제 자, 평면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자, 평면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요 점에서 이제 속도와 가속도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 점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생각인데 우리가 속도라는 건 저 위치 함수를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죠.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접선을 구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그렇죠? 이 녀석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위치 함수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떤 형태라는 거야? 곡선의 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곡선의 형태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좀 골치 아픈 일을 할 거예요. 방향성이 생깁니다. 속도는. 그렇죠? 이렇게 방향성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속도는 방향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이만큼이 x 좌표의 변화고요. 이만큼이 y 좌표의 변화거든요. 혹시 기하를 배우셨지요? 네. 기하에 보면 성분이라는 거 혹시 배우셨나요? 벡터 할 때. 벡터 할 때 구성 성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벡터의 덧셈과 뺄셈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방에 저거냐? 더 했을 때. 맞아요. A 벡터와 저거 B 더하면 벡터를 더하면 저거. 이 벡터가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목적은 이거야. 이거 표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런데 저걸 표현할 수단으로 간택받은 게 누구냐면 벡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벡터는 x 성분과 y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x축으로 이동한 이게 x 성분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y 성분이 되면서 이 둘이 함께 이 아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4개 변수로 x와 y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얘가 너무 미적하네. 기하는 너무 안 비싼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확통할 때 그러니까. 정적분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미적할 때 벡터를 쓰면 안 돼. 그럼 왜?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얘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 벡터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설명은 하지 말고 그냥 가져오죠. 얘가 뭐. 뭔 말이야? 그냥 웃긴 거야. 설명은 하면 안 되는데 벡터. 벡터란 이름 안 쓰겠다. 출처를 안 남긴 거죠. 그리고 벡터에 대해 설명도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갖다 쓰기만 하자야. 그거랑 똑같아. NP, NPQ. 그치? 아니면 그 표준 정규 분포 표 있잖아요. Z값. 그 정적분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냥 그거 수치만 갖다 쓰잖아. 그런 느낌처럼 이게 벡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왜냐면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벡터로 얘와 얘의 성분을 가지고 합치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거든. 근데 그걸 설명을 하면 안 된대. 왜? 벡터를 안 배운 사람들도 미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자? 갖다 쓰기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받냐? 여기에서의 만약에 여기 이 t값이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이 녀석의 dx, dt와 이 녀석의 dy, dt 한마디로 x 성분과 y 성분을 각각 4개 변수인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 둘을 순서쌍으로 표현해주면 그게 속도예요.
근데 선생님 순서상이 어떻게 속도해요? 우리 벡터 할 때 구성 성분을 x 성분과 y 성분을 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가르치고 있냐고. 자, 여기가 이 성분이 x1, y1이래. 그쵸?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 값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속도를 성분으로 표시하자. 그쵸?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x와 y를 t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쵸? 이건 t를 4개 변수로 가지고 있는 녀석인 거야. 미분한 다음에 순서쌍의 형태를 표현하자. 왜? 벡터를 표현한 거니까. 여기까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토달지 마. 토달면 공차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속력. 속력이 뭐야? 속도는 벡터 값이잖아. 방향 속력은 무슨 값이야? 스칼라 값이잖아. 방향성을 더한 거야. 상쇄시킨 거잖아. 속력이라는 건 뭐예요? 벡터의 뭘 의미해? 절대값 크기. 그렇지. 벡터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 한마디로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벡터 생각해봐. 이걸로 벡터의 크기 구할 때 어떻게 써? 절대값. 이거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그렇지. 그래서 루트 안에서 dx dt의 제곱 플러스 dy dt의 제곱을 해서 더하면 이게 무엇이다? 속력이다. 이렇게 된다. 기하를 그래도 ABCD로라도 배우신 분들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이 정도 느낌 들 거야. 그러면 끝났죠. 그걸로 충분해. 1학기 때 안 보여요? 1학기 기말고사 때. 아 그래요? 괜찮아. 많이 괜찮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곡선에서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속도는, 이 시간에서의 속도는, t가 얼마일 때의 속도는 그 점에서의 x 성분과 y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할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벡터잖아. 아니,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인데 이걸 우리가 벡터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x 성분과 y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벡터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까이 값들을 제곱하신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속력이야.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속도인지 속력인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쵸? 근데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속도면 보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고 속력이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속력은 어떤 값이고 속도는 뭐야? 좌표로 표현된 거지. 되셨나요? 자, 이거 문제 살짝만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좌표 평면이 x는 t의 제곱이고요, y는 2t로 정의된 녀석이 있다라고 한답니다. t가 2일 때 속도와 속력을 구하래요. 속도와 속력.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구할 때는 요거 미분하시면 얼마죠? 2t. 요거는 얼마죠? 2가 될 거야. 근데 여기다가 뭘 대입하시면 돼요? 2를 대입하시면 얼마하고 얼마? 4하고 2가 될 거야. 근데 얘가 또 뭘 구하래? 속력을 구하래. 그럼 이거 뭐하고? 제곱하고 이거 뭐하고? 제곱하고 끝. 되게 쉽죠? 물론 이제 이런 방식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뭘로 할까? 숫자가 개념 곱하기 보면은 349페이지에 보시면 자, P가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X는 T 마이너스 sin T,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 자,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속도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 미분하시면 뭐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마 코사인 T. 1마 코사인 T. 요거 미분하시면 아니 코사인 T 사인 그러니까 T. 사인 T. 사인 T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속도야. 속도. 그러면 속력은 이거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야 되잖아요. 자, 이거 제곱하면 1마 2C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S 제곱인데 이게 얼마야? 1. 그럼 얘는 2마 2C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뭐 루트로 묶어서 해도 되지만 뭐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없고요. 네, 이런 느낌.
되셨나요? 왜냐면 뭐가 안 정해져 있어. t값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나쁘지 않네. 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하려는구나. 자, 속도 말고요. 속력 말고요. 가속도 구하래요. 다시.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뭐 하면 돼? 미분. 이거 미분하면 얼마? 사인 사인 t.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t. 괜찮죠? 괜찮죠?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어요. 딱히 없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가속력인가? 뭔 소리야? 아니 가속력인가? 가속도의 속력. 가속도의 크기? 아 네. 가속력? 물리에 그런 거 있니? 가속력? 듣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물리를 배웠다, 이씨. 이게 배움이 짧은 사람의 문제야. 그래 갖다 붙이면 다 되잖아. 가속력. 야 오, 너 만들어. 가속력. 야 가속력. 지금 필요 없지? 가속도의 네, 크기를 보여줄게. 만들어낸다. 가속도의 가속도의 크기. 자,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5년 뒤에 나온다. 이거. 우리가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이라면 그냥 편하게 미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곡선상에서 한마디로 매개 변수로 표현되는 속도와 속력과 가속도는 이렇게 순서쌍으로. 속력은 당연히 크기로 표현되겠지만 속도와 가속도는 곡선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평면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당연히 순서쌍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 이때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왜? t에 관해서 설정이 돼 있어야 당연히 그 점에서의 속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 테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예요. 부피인데 넓이와 부피 개념인데 솔직히 이거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게 의미하는 것만 생각해보자. 이거 뭐 구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량? 넓이의 변화량. 이거는 시간에 따른 부피의 순간 변화량. 그쵸? 근데 보통 순간이라는 단어는 안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넓이와 부피가 나오는데 당식으로는 안 주겠지요? 뭘로 줄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삼각함수를 활용한다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미분하면 그냥 미분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넓이를 두 번 미분하지 않고요. 부피를 두 번 미분하진 않잖아요. 얘네들은 오히려 쉬운 문제야. 가늘기.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테니까. 자, 개념 콤보기에 보시면 349초의 개념 콤보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3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다. 자, 3t네요. 그 다음에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였대요. 그럼 0.3t네요. 그 다음에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의 건널비 어떻게 구하죠? 4파이 R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 하라는 거야?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어. 어디다가 집어넣어? 3 더하기 여기 R 자리에다가 3 더하기 0.3t. 3 더하기 0.3t? 이러면 처음 공의 반지름이 3cm. 5cm 로 되는 거? 5cm가 처음은 3이니까 네. 3 플러스 0.3t의 제곱. 이게 1 붙지 말고 넓이야. 그치? 자, 이 상태에서 뭘 했어요? 미분하셔야 되겠죠? 자, 앞에 있는 이 녀석은 뭐 상수니까 신경 끄고. 자, 요거 미분해보자. 2 자, 2 그리고 3.3t 곱하기 0.3 그리고 3 플러스 0.3t 이렇게 되겠죠? 네. 맞죠? 속미분까지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인데 연산하기 싫은데 근데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게 공의 반지름이 5일 때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처음은 3이었고요. 얘가 5로 바뀌었어. 그럼 얼마가 지나는 거야? 애매한데. 그 선생님 저 진짜 죄송한데 어. 그 1cm가 몇 밀리예요? 10mm. 10mm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너희가 밀리미터를 몇 년 만에 쓰는 거잖아. 너 친구잖아 너 친구 좀 정답. 너 친구잖아 이장 친구 그래요.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해야 돼. 자, 요거라는 건 0.3분의 2만큼의 t가 흐른 거죠. 맞죠? 왜냐면 얘는 0.3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얼마 변화했어? 2만큼 변화했죠. 그럼 2를 0.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t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8, 3에 24니까 2.4 파이에서 요 안에 여기에 얘가 들어갔으니까
샤샥해서 얼마? 2. 5가 되겠죠. 5. 그래서 2가 됐으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얼마? 12 파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개념 몇 개 안 돼요. 개념 몇 개 안 되고 그냥 쫙 가버릴게요. 안 되시는 분 손. 선생님 저 지금 절대 안 돼요. 저 지금 무조건 쉬어야 돼요. 없죠? 그냥 갈게요. 왜 의야? 배고팠어요. 아 배고파서 참아. 자, 충분히 참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뭐 써 있어요. 신원이가 말하는 가속력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가속도의 크기를 생각한 것 같아, 그쵸?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지 가속력이라고 안 해요. 자,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가속력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가속도 또한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를 구할 때도 제곱의 합의 루트값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각에 따른 변화율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x면 dt, d 세타 dt, ds dt, dv dt인데 세타 dt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삼각함수로 표현이 됐네요. 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미분 그리고 또 이계도함수까지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미분을 시켜봤습니다. 이 녀석. 이거는 평면이 아니에요. 그냥 x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미분 때리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할 때 얼마죠? 2 사인 코사인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t. 2분의 파이 t. 파이. 파이? 앞에 파이. 오호호호 예리했어. 자, 2파이. 자, 이쪽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 3 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파이 t. 그렇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성미분까지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하래요? 3일 때. 또 3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t에다가 3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얼마 나올까요?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5? 2분의 3파인데 뭐야? 얼마? 0. 저 진짜 그렇죠? 0 날라갔어요.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일 마 1. 그렇죠? 마 1에다가 1을 곱했으니까 얼마? 2분의 3파이. 파이.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구해볼까요? 이거 또 미분해야 돼요. 요거 미분하시면 파이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사인 2분의 파이 t. 아이고 참 그거. 자, 요 녀석은 얘가 앞으로 슝 나갔으니까 4분의 3 파이 제곱으로 가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의 제곱 코사인 2분의 파이 t. 자, 여기다가 똑같이 3을 대입합니다. 요건 날아가겠죠? 네. 버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고요? 마 1 만났으니까 파이 제곱 이런 느낌으로. 자, 파이 제곱. 왜 파이는 실수인데? 그렇지. 파이를 알 때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P가 출발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대. 언제 운동 방향 바뀌죠?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 자, 요 녀석의 값이 얼마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그러면 얘를 파이로 묶어. 파이로 2로 묶어. 파이로 묶어. 그러면 2 코사인 2분의 파이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사인 2분의 파이 t. 얘가 0이 나와야 되네. 얼마 안 돼? 그럼 얘가 0이 나와야 되죠. 이 안에 게 탄젠트로 풀어야 되겠네요. 이 안에 게 0이 나오려면 아니 뭐 양변을 그 탄젠트 코사인 2분의 파이 t로 나눌게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t로 나누면 이 앞에 거는 2 마이너스 2분의 3의 탄젠트 2분의 파이 t 이렇게 나와요. 이게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의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3분의 3분의 4.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t가 3분의 4가 나오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여? 그냥 그걸 구하래요 지금. 어디? 시각이 내 T인데. 그런데 근데 답에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애가 t1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걸 구하라고 했네. 3분의 4 이렇게 가시면 됐죠? 이게 이걸 만족하는 t 값이 t1이래.
그 t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3분의 4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원이야. 네. 좀 전에 우리가 제가 양변을 2분의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t로 나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는 거지? 네. 저게 그냥 3이랑 1을 넣어도 0이 안 되니까 걔네들 제외하고 넣어놓은 거 아닌가요? 그걸 제외하고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여기 똑같은 문제가 여기 또 탄젠트 T1을 물어봤네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값을 두 개가 나타난다는 거죠, 최소. 그러면 그 중에서 t가 더 큰 녀석을 찾아보면 되는 뭐 그런 문제예요. 뭐 풀어보면 되는 거고. 자, 어디서 봤죠? 저 와플에 내 제일 싫어하는 여기서 봤죠? 그치? 저게 이거 분명히 여기서 봤지? 이 녀석. 성능이 어디서 봤던 녀석이야. 이거 공 위에서 쭈르르 떨어지면 이거 키워야 되겠거든요. 60도 0.5, R이 0.5,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6m, 그 다음에 HT가 21 마이너스 5t 제곱,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의 공의 속도. 자, 오랜만에 또 그리네. 자,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겠죠. 그러면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여기 몇 도예요? 30도 30도.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인데 여기가 반지름이 0.5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가 0.5가 됐으니까 여기는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네. 맞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0. 그렇죠? 됐어요. 뭐 끝났네요. 자, 그러면 t가 얼마일 때야? T초니까 뭔지 모르지. t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높이가 얼마인 값을 1인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이 딱 요 1만큼 요 위치에 있을 때 t의 값을 먼저 구해야 돼. 그러면 이게 1이 될 수 있도록 하는 t의 값 뭐가 있을까요? 얼마? 2 근데 2이네 2. 설마 2 인데 마이너스 안 되니까. 저거 들어가시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t의 값은 2라고 나왔어요. 자, 이 시점이 이제 t가 2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때 근데 뭐가 있는 거죠? 공의 속도요. 공의 공의 충돌하는 속도, 네, 충돌할 때 속도였잖아요. 공의 속도. 그럼 요거 미분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vt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겠죠? t가 얼마일 때? 2 마이 10 마 2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그림을 작년에 마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숙하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더라도 그때는 훨씬 길게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냥 그렇죠 하면서 넘어가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갈게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4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네요. 아마도 얘는 평면 위를 움직이고 있나 봐요.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미분하시면 뭐가 나오죠? 6 사인 3t. 마6 사인 3t. 요거 미분하시면 뭐 나오죠? 6 코사인 3 6 코사인 3? 약간 중국식이었는데 한번 다시 해주세요. 6 코사인 3T 오, 좋아요. 바로 좋아. 코사인 3t. 자, 이렇게 중국어로.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는 거고 가속도는 또 미분해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마 18 코사인 3t. 얘는 마 18 사인 3t. 자, 시각 t에서의 p의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속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제곱하면 둘 다 36이 있네요. 밖으로 꺼내자. 그쵸? 둘 다 36이니까. 그리고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주면 1 사인 제곱 3t 플러스 코사인 제곱 3t. 자, 여기서 질문. 우리가 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t와 코사인 제곱 t를 더하면 1이라는 건 알아. 네. 그러면 사인 제곱 3t와 코사인 제곱 3t를 더해서 1인가? 네. 왜?
야 3t를 A라고 치환하면은 맞아요. 잘 배웠네. 그래서 얘는 그냥 1이야.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 자, 밑에 거 가보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얘 또 18 튀어나갈 거고. 그러면 뒤에 거 제곱 제곱하면 어차피 또 1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나?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평면에서는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항상 양수겠네? 그러면 속도도 항상 양수일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쵸? 그래요. 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속력이었기 때문에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온 거예요. 물좀 치자. 이건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는 방향이 없어요. 오로지 크기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기 때문에 양수가 나온 거예요. 스칼라가 뭐예요? 스칼라? 찾아봐. 있어. 지금 그런 거 있어. 자, 자, 알면 다쳐. 알면 다죠. 힘들어. 몰래. 난 물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 보이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 나 없어 보기 힘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어서 갑니다. 뭐 동일하죠. 뭐 x 미분하시고 y 미분하신 다음에 속력을 계산하시고 연산 문제예요. 연산해서 풀면 충분히 풀리는 문제고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어려운 문제부터 가봅시다.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신나게 하는 신마리안. 이쪽 빠르게. 오케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감이 오세요? 지금 생각한 것은 부채꼴로 약간 부채꼴로? 세타를 어. 채울까요? 또 세타를 사용하자. 이건 안다. 곡선을 잘 낸다고 생각해요. 곡선을 달리고 있는 거야. 근데 곡선을 표현하려면 호의 길이잖아요. 호의 길이는 r 세타네요. 네. L은 r 세타, r 세타, r 세타.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뭐가? 세타. 세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타를 어디로 놓을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게좀 아래끼야 나는 거. 아래 거? 그럼 위에는 뭘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그래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여기는 세타,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걔는 10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세타. 10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세타. 응? 알세타니까? 마세타니까. 오. 10 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서 얘는 5 파이 마이너스 2 10 세타. 세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쪽은 10세타. 발음이 별로 안 좋아. 그치? 열세. 열세타. 그치, 열세타. 펜세타. 어쨌든 간에 그래. 얼굴이 빨개졌어. 자, 그래요. 약간 욕할 때 쓰는 단어잖아.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길이와 이 길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 근데 얘 지금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근데 이게 뭐야? 곡선이야. 그치? 곡선이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x 성분과 y 성분을 표현해줘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의 x 성분과 y 성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10 코사인 세타. 뭘 생각해 내셔야 될까요? 이 녀석은 뭐가 되는데? 10 코사인 10 세타. 코사인 세타. 얘는 10 사인 10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게 위치가 되는 거지. 맞죠? 이 아이의 위치가 얘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속도를 구해야 되거든. 속도를 구하려면 이 녀석들을 뭐 해야 돼요? 2분 미분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하죠? 세타. 세타에 대해서 네.
세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제 미분하겠네. 그럼 속도는 이걸 미분했으니까 얼마? 마시 사인 세타 얘는 10 코사인 테타. 자, 이렇게 됐다는 거네. 그쵸? 그리고 언제? 6분의 파이. 그럼 이 자리에 6분의 파이가 들어갔어.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1. 와우. 그럼 여기는 얼마? 마우.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마? 5 루트 루트 3이 뭐야? 속도. 그러면 속력은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이 만나서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사인이 y 값이고 코사인이 x 값 아니에요? 반대다. 반대로 쓰면 되지 뭐. 고마워요. 자, 뭐였지? 요거 뭐였지?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고, 똑같지? 미분을 했으면 아 그런가? 아니 점 D 맞는 거 같아. 맞는데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너 근데 잘 들어. 아예 넘어가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 들어간 것 같아, 그치? 아니 왜냐 요거 보니까 헷갈린 거야, 그렇죠? 자, 그러시지. 다 실수를 하는 거니까. 그럼 요거 5의 제곱 5의 제곱 나왔고 이렇게 나오고 1하고 3 만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요게 이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잠깐만. 가속도의 크기가 아니고 속력은 구하라고 나왔네.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속도랑 가속도. 저또 미분하면 되겠네. 속도랑 가속도. 잠깐만. 속도랑 가속도. 뭔가 이상하다. 잠깐만. 세타 놓고 얘가 6분의 파이야. 거천지. 그치. 요쪽을 세타로 놨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대로 갔으니까 이대로 가자. 얘가 6분의 파이니까 세타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아니야.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로 가야 되네. 헷갈려. 그럼 얘가 사인 3분의 파이니까 얘가 5루트 3 이렇게 되네. 얘가 3분의 파이니까 얘가 5가 되네. 이렇게. 자, 이제 요거 미분하자.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미분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0 코사인. 얘는 마이너스 10 사인. 자,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했습니까? 3분의 파이를 대입했으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 이건 이제 마오가 될 거고요. 여기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5, 3 이렇게 하시면 다행이다. 비용. 말이 딱 끝나니까 뚝 끊어져 버리네. 하하. 몇 개 남았는데. 영상이 왜 이렇게 끊기냐? 영상 안 끊겼다. 누구냐? 그럼 뭐야? 했는데? 누구 거야? 나 얘가 끊긴 줄 알았어. 얘는 안 끊겼네. 뭐냐? 자, 갑니다. 선생님 근데 답에는 저거 속도에서 뿔마가 반대인데 부호가 풀과 반대야? 5루트 3하고 마이너스 5루트 3하고 마이너스 5루트 3하고 마이너스 우리가 이게 나아. 6분의 5파이니까. 근데 5파이 말이 안 돼. 근데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인데. 잠깐만요.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는 맞아. 6분의 사실 뒤에 게 틀린 거야. 뒤에 거는 틀렸잖아. 이걸 세트로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6분의 5파이를 넣었는데 6분의 5파이가 3분의 파이 넣었는데 근데 출발한 지 6분의 파이 초 6분의 파이 초니까 뭔가를 빼먹었다.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갔어야 되는데 2분의 파이 왜냐면 세타가 거기서 A 각변환이 치어야 일어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각변환이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저희 저런 식으로 그것까지 따져야 되네?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세타로 했어야 되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지네. 여기 세타로 했어야 되네. 에이. 자, 그럼 여기 세타로 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뀌어야 되네. 그치? 네. 잠깐만. 이게 또 이것도 따져야 돼. 뭐였다? 매초 10라디안의 속력으로 B를 향해서 움직이네. 호를 따라서. 그러면 6분의 파이 초면 10 곱하기 6분의 파이만큼이 3분의 5 파이만큼이 요게 길이야. 그럼 그걸로 세타를 구해야 돼. 네. 자, 자 수정하자. 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속력 자체가 매초 10라디안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 요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이 이거니까 알스타니까 이거인 건 맞는데 이 녀석이 뭘로도 표현되냐면 매초 아. 10 그러니까 10t의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다. 똑같은 얘기네. 반지름이 10이었네. 똑같은 얘기야. 이게 반지름이 달랐으면 이거 연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지름이 10이니까 똑같은 얘기로 잘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착하네. 착했네. 세타와 t를 동시하면 되네. 착한 얘기다. 자 그럼 다시 6분의 파이가 이제 여기로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여기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넘어오면 얘가 다시 설정해 보면 이 아이의 값이 요걸로 세팅돼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뒤에 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각변환에 의해서 뭐가 되죠? 얘한테 10 되는 거 아니야? 10 되는 거 아니야? 10. 아 반지름이 10이. 아 그때 10. 얘는 각변환에 의해서 뭐가 돼요? 사인 사인 세타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10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각변환에 의해서 뭐가 되죠? 10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것들이 이제 미분했어. 미분했으니까 다리가 바뀌겠네. 요 자리로 들어온 녀석들이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0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세타에 뭐가 들어와요? 세타에 뭐가 들어와요? 아까 6분의 파이가 들어왔죠? 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 6분의 파이가 들어왔으니까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그렇죠? 여기에 6분의 파이가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5 루트 3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아니야? 5 루트 3이 잠깐만요. 코사인 코사인 6분의 8가 2분의 루트 여기 반대다. 여기 5 루트 3이고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됐어?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또 미분했으니까 얘를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10 세타.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에 마찬가지 6분의 파이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고 6분의 파이가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5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정신 차리고 풀어야 되겠다. 헷갈리다. 와우. 그렇죠? 처음에 세타를 여기로 선택하는 바람에 꼬여버렸어. 자, 여기를 세타로 해야 정상적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반지름이 10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줬어. 만약에 반지름이 만약 5였다고 치자. 그럼 얘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4개 변수. 그럼 만약에 얘가 6분의 파이로 들어왔어. 그러면 세타의 값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네. 그치?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면.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3분의 5 파이가 5세타가 된 거니까. 그렇죠? 세타의 값은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다른 값이 나와. 이런 문제였습니다. 복잡하네요. 자, 하나 가볼게요. 좀 어려운 거 있네. 하자. 어려운 거 해치워버리고 시작. 오케이. 자자, 정신 차리시고 앞에 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똑바로 벽에 기대어 있는 위쪽 끝이 벽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풀어봤지 않았어? 그렇죠? 전에 너희가 만난 적은 있어요. 자, 미끄러지기 시작한 지 t 초 후에 이 사다리의 벽면과 이루는 각이 그게 세타래요. 여기가 세타래. 그렇죠? 여기가 세타예요. 그리고 d세타 dt는 5분의 1로 일정한데요. 뭐가 일정한가? 저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비율? d세타 dt. 변화율. 변화요. sim량 변화요. 누구의? 이 각의 t에 대해서 각의 시간에 따른 순간 변화율이 5분의 1로 일정하대요. 자, 그런 말을 줬어. 그 상태에서 세타가 3분의 8일 때 이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사다리의 아래쪽 끝점 P가 벽면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력을 구하래요. 한마디로 이게 주인공이야.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X라고 놓겠죠. 24cm. 자, 그 다음에 우리 뭐라고 그러죠? 여기는 x야. 여기는 20이야. 그럼 여기의 값은 20 코사인 세타. 20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우리한테 x의 순간 변화율, x의 속도 혹은 속력을 구하래요. x를 20 사인 세타로 바꾸고 x를 20 사인 세타? 20 사인 세타 여기를 네. 그다음에 그 친구를 미분하는 거죠. 이거 미분해요. 그냥 해볼까요? 2분 해볼까요? 뭐 어떻게 되죠? 이거 미분하면 20 코사인 20 코사인 세타. 근데 세타에 대해서 미분 해도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음함수의 미분이에요. 그쵸? 흡사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dy dt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뭐 sin y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일단 한번 미분하겠죠. 그리고 y 프라임. 이 녀석에 대해서 y 프라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세팅하고 싶으면 코사인 세타로 이거 미분하는 건 똑같은 거야. 단지 이 세타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뜻.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d 세타 dt야. 이게 그쵸? 근데 이 값을 얼마라고 준 거야? 5분의 1이라고 준 거죠. 그래서 5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4 코사인 세타가 됐는데 친절하게 세타의 값도 줬네. 3분의 파이 2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1이니까 얼마? 답은 2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약간 모호해. 명확하지가 않아. 좀 뭔가 찝찝해.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봐봐. 처음에 우리는 지면이 멀어지는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이가 주인공이었던 거야. 근데 세타가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겠지. 얘를 세타와 20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x라는 녀석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20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왜 20 사인 세타가 돼요? 왜냐면은 쟤를 살짝 세우면은 빗변이 20이고 높이가 x처럼 되니까. 그렇죠. 세타를 기준으로 슝슝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20을 곱하면 날아가면서 x가 되는 거니까.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할 때가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주인공이 t야. 세타가 아니고 t란 말이지. 시간에 따라서 세타가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아이를 미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타를 미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음함수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미분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단 미분해. 대신에 이 세타에 대한 미분이 당연히 추가되어 있어야 되겠죠. 세타 프라임처럼.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세타 프라임인 겁니다. 난 t에 대해서 미분한 세타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그 값과 여기 주어져 있는 값을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겁니다. 지훈아 피곤해 힘들어 알아. 힘든 건 알겠는데 좀만 더 힘내자. 자, 그 다음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지훈이 힘드니까. 그립방이 너무 많아. 어떤 느낌 드세요? 조금 조금 그래요? 조금 그래요? 조금 그러면 풀어보세요. 어. 바로 알려주는 재미없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풀어보세요 한번. 뭐고? S에 쓰는 아, 이거 이건 문제가 저 호의 길이가 A에서 P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P란 점이 그게 시간당 4분의 1씩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4분의 1t라고 호의 길이를 표현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중심은 이제 R 세타잖아요. L은 R 세타잖아요. 처음엔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2에다가 세타를 곱한 값이 4분의 1t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타를 무엇으로? 8분의 1t로 표현이 가능해져요. 뭐 많아서 좋을 건 없으니까. 그래서 8분의 1t.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는 2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탄젠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2에다가 탄젠트 8분의 1t를 곱하시면 이 높이가 만들어지겠죠. 분모를 제거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넓이는 2에다가 이거 곱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2에다가 2 탄젠트 8분의 1t를 곱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의 뭐? 변화율이잖아. 미분하시면 되겠죠? S 프라임은 뭐가 되죠? 4분의 1 시컨트 제곱 8분의 1t 8분의 1.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뭘 구하래요? 3분의 8일 때 3분의 8일 때 누가? 세타가 세타가. 자, 세타가 3분의 8일 때야. t는 얼마가 되죠? t가 아까 8분의 1t가 3분의 8이라는 거잖아. 그럼 t의 값은 얼마가 되죠? 3분의 8t 3분의 8 파이. 파이 그렇죠. 3분의 8 파이.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자, 시컨트 제곱 8분의 1t라는 녀석은 t가 3분의 8이 여기 안에 쏙 들어갔어. 그럼 4분의 1에다가 4 여기 들어갔으니까 88 나와서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시컨트는 뭐의 역수예요?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였고? 2분의 1의 역수니까 2 2니까 제곱했으니까 4. 그래서 답은 얼마? 1 1. 하하하 그렇죠? 막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 그렇죠? 왜 낯설어? 우리가 이런 걸 거의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삼각비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 근데 풀이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팅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호의 길이 나오면 무조건 L은 알세타 쓰겠다는 거고, 미지수는 가급적이면 줄이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변화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함수의 활용 파트의 개념 파트는 마무리가 됐고, 잠깐 쉬었다가 부정적분의 오늘은 치환적분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요. 부정적분의 앞에 파트, 그냥 단순한 부정적분,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지수로그 산업함수에, 그리고 지수가 실수일 때 이런 것들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숙제 파트에서 조금 질문 받고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시각이 6시 40분, 그러면 7시 10분에 다시 시작합니다.